남편이 성매매 여성을 만나 6년 동안 사귀면서 성매매 여성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며 지내왔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즘 선생님이 올리신 영상을 계속 보는데 성매매 여성과 관계 중독에 빠진 경우의 영상이 별로 없는데 성매매 여성과 관계 중독에 빠진 경우에 관해서 도움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남편이 성매매 여성과 6년 동안 사귀었다.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즉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그냥 여성입니다. 상간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상간녀의 직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간녀가 고위직이다, 매우 부자다, 상간녀가 미혼이다, 상간녀가 이혼이다, 그 다음에 상간녀가 기혼이다, 안 중요합니다. 또 상간녀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다, 할머니라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20살의 나이가 어린애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상간녀가 성매매하는 여성이다, 상간녀가 술집을 한다, 상간녀가 가게를 한다, 상간녀가 사업을 한다, 안 중요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매매 여성이랑 6년을 사귀었다. 그러면 남편이 상간녀랑 6년을 사귄 겁니다. 다만 상간녀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매매한 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상간녀죠. 마찬가지로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고 6년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렇다 쳐요. 자,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자, 그때 내가 이제 남편에 관련된 외도를 알았어. 그렇게 되면 나에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매매였어. 그래서 몇 번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막 찾고 그러다 보니까 6년이 됐. 그거 찾는 동안에 내 외상 트라우마는 두세 배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남들은 한두 번이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한두 번인 사람이나 몇 번을 해가지고 6년을 간 사람이나 어차피 외상 트라우마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뿐이고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성매매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사람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한 번, 예를 들어 진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그거는 관계 중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에 중독, 그 여자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의 반응에 딱 중독돼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 그럼 이유야를 막론하고 성매매 중독된 게 아니고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만 외도처럼 사귄다 뭐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관계 중독에 의해서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 가도 돼요. 이게 관계 중독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 중독에 이런 관련된 사례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외상 트라우마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분노를 한다든가 뭔가를 한다든가 그렇다고 설마 성매매 여성처럼 내가 또 성배워가지고 또 남편한테 맞춰주고 성매매 여성 안 만나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최소한 그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서도 아주 최악. 굉장히 위험한 그건 하지 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상간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화를 낸다 점점 커지고 있고 남편은 관계 중독이 점점 악화됩니다. 잘해주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악화된다니까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내 외상 트라우마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를 정보를 왜 성매매 관련된 여성의 정보를 왜 찾고 있을까요?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면 지금 즉시 일단은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에요. 이제 됐어. 그러면 남편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런 잘하고 있어. 뭐를 해야 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외상 트라우마가 나를 악화시키지만 남편도 악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즉시 치료해놔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데 꽂히지 마세요.
그냥 상간녀일 뿐이에요. 일반적인 상간녀일 뿐이에요. 회사 다니는 여자나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상간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직업적인 것,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관련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안 중요해요. 그냥 상간녀일 뿐이에요.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악화시키고 남편을 악화시켜서 끝장을 내도록 내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멈추세요. 빨리. 나의 매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그래서 회복을 딱 해보면은 보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는 훤히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남편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아내도 나름대로 함께 가면서 이제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살아왔던 그냥 잘 살아왔던 건 다르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성매매에 딱 꽂혀 있으면 성매매 여자에 꽂혀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내 치료할 생각도 안 하고요. 나는 점점 더 악화되고 남편은 점점 악화됩니다. 일정한 시간 지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만하자. 그리고 이혼할 거잖아요. 이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남편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구나. 나는 지금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하면 화를 내도 짜증을 내고 분석하고 파고 남편을 추궁하고 나를 점점 악화시켜요.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니까. 그러면서 남편의 관계 중독도 점점 악화시켜요. 매우 크게. 그래서 결론은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만하자라고 나오면 이제 이혼으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수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최악으로 가겠죠. 남편도 최악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내도 최악으로 가겠죠. 그 성매매 여성보다 훨씬 못한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가 되겠죠. 이게 정해진 수순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거,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로도 정해진 수순대로 갑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 올리세요. 그만. 제가 할 얘기 다 했잖아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니까요. 상간녀일 뿐이에요.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오시죠? 본인 듣고 싶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남편 머릿속에 그 여자뿐이다 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일 뿐이라니까.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고요. 관계 중독은 반응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성매매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성매매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중요합니다. 왜?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관계 중독이 악화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관계 중독이 악화되지 않고 그냥 그 여자의 반응만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관계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반응만 해주면 되니까. 좀 이상하죠?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따위는 애초에 관계 중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자기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회복을 하시라고 치료를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그래야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남편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법 처리에 관련되는 거니 뭐니 이렇다고 맞바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왜 본인 얘기만 하세요?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질문을 했으면 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이브 끝나고 어차피 라이브 끝난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노트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매매 여성이 아닙니다. 그냥 상간녀라고요. 거기에다 정해놓고.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상간녀에 꽂힌 게 아니라 성매매 여성에 꽂혀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내 고통스럽다 못하면 어차피 끝낼 거잖아요. 아니면 방금도 얘기했네요. 맞바람 피운다. 맞바람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죽이러 가는 길이죠. 왜? 보복하려고. 그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회복하려고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본질이 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라면 제가 방금 상담드렸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셔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다시 보기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회원님의 해당되는 사항만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보세요. 쭉 내가 했던 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걸 곰곰이 하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길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여성, 성매매 이쪽으로 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외상 트라우마를 계속 키우고 또 내가 외상 트라우마 키우니까 힘드니까 또 남편한테 그 남편의 관계 중독은 악화되고 뭐 하자는 건데요? 끝장내자는 거잖아요. 끝장. 그리고 맞바람 피워서 저를 더럽힐 수도 있고 외상 트라우마 커져가지고 이혼하면 더럽히지 마라 그래도 더럽혀야 행복해지는 걸로 알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꼭 참고를 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외도의 폐해라는 거를 사람들은 본질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아마도 다른 상담이 됐던 어디가 됐던 뭐 가면은 성매매 여성에 꽂혀 있을 거예요. 상담사든 전문가든 누구든. 성매매, 그래서 섹스와 연결해서 이제 막 남편의 외도가 왜 거기와 연결돼 있고 뭐가 어쩌고, 그래서 이제 당신과 예를 들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는 어땠느냐 뭐냐, 근로 분석 들어가기 왜 성매매 여성이니까. 아니거든요. 남편 외도의 원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원인이지 성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해. 아주 옛날에는 성의 원인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관계 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안 돼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점을 꼭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듣기 싫으면 다른 데 가면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막 해서 성적으로 막 해석해주고 막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깔끔하게 가셔서 그런 데서 문의하시면은 아마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다만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